자, 이제 우리 책의 43페이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동산 개념과 분류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개념 자체가 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분류가 따로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2장에서 매년 2개 시험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부동산 개념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아마 이제 프린트를 한 장 더 넘어가셔야 될 거예요. 넘어가 보시면 거기 있는 부동산 개념이라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 말입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과목이 부동산학입니까? 동산입니까? 부동산. 제일 먼저 부동산을 연구할 때 과연 어느 범위까지 연구할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죠? 설마 우리 부동산학에서 이런 분필까지 연구할 필요 있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볼 게 뭔가 하면 어느 범위까지가 부동산이냐 이 범위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 뭐 있습니까? 그 범위까지만 연구할 거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 보통 이제 사람들을 물어봤을 때 뭐가 부동산이냐 물어봤을 때 그럼 실제 부동산이 뭐예요? 어떤 게 부동산입니까? 네? 땅에 있는 건물 같은 거, 산에 있는 나무는요? 수목. 수목은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여기 있는 도로, 교량, 그 다음에 저기 뭐 있습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돌담 같은 거 이런 건요? 돌담?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먼저 이제 어느 게 부동산이냐, 어느 게 동산이냐 이걸 먼저 구분하셔야만 내가 현재 부동산 있는 것만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히 아까 보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부동산이 뭐냐 물었을 때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이 곧 부동산이다 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누가 말했는가요? 법학자, 법에서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항상 부동산학이라는 과목은 세 개 과목을 합친 거죠. 그게 뭐예요? 기술과 경제, 법률 합친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이 건축업자에 물어봤습니다. 야, 어떤 게 부동산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얘는 뭐 있습니까? 토지와 정착물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뭐 있습니까? 거꾸로 집을 지어주는 공간이다. 이렇게 설명하더라 이겁니다. 부동산 개념을. 그러면 이 건축업자가 보는 시각은 집을 지어주는 공간이다, 위치이다, 환경이다. 또는 뭐 있습니까? 이런 자연이다. 이렇게 부동산 개념을 정의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반대 거꾸로 뭐 있습니까? 이 경제학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게 부동산이냐 물어보니까 얘는 돈이 되는 물건이다. 즉 자산이다. 또는 자본이다. 소비재다. 생산재다. 상품이다. 제품이다. 등등등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잠시 토지와 정착물로 설명되어진 건 반드시 민법에 있는 212조에 있습니다. 99조에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말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현실상 보니까 부동산학에서는 이 부동산을 연구할 때 토지와 정착물만 연구하지 않고 이거 이외에 준부동산, 어제부동산까지도 실제 부동산을 연구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 좀 구분하자. 보니까 좁은 의미의 공부하는 건 요거까지죠. 그죠? 그래서 요걸 뭐라냐? 다른 말로 협의의 부동산이다라고 쓴답니다. 거꾸로 뭐 있습니까? 예, 토지와 정착물 이외에 준부동산까지 연구하는 것은 얘보다 좀 더 넓은 개념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걸 뭐라냐?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동산 이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적 측면과 보이지 않는 무형적 측면이 있어요. 그럼 참고로 건축을 짓는 건 눈에 보입니까? 보이겠죠. 그래서 기술적 측면은 뭐냐? 유형적 측면이에요. 거꾸로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이 건물 가격이 얼마 될 것인가? 또는 이 건물 권리 관계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걸 뭐라냐? 무형적 측면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말합니다. 이미 이제 부동산 개념을 보니까 여러 학자마다 좀 달리 표현하죠. 그죠? 자, 따라서 이제
부동산 개념을 한쪽 측면만 보지 말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봐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럼 참고로 부동산에서는 종합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 뭔지 압니까? 이거요. 복합.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설명하는데 이 말은 뭔가 하면 부동산 개념을 한쪽 측면만 보지 말고 전체를 묶어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복합 개념 부동산으로 말하면요. 반드시 부동산은 기술, 경제, 법률적 측면을 말한다. 이렇게 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앞에 설명했지만 항상 부동산에선 결국 이게 사회과학이 되어지다 보니까 반드시 각각에 있는 내용들마다 서로 비교할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하고 비슷한 말이지만 약간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복합부동산. 이 복합부동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거 두 개 차이가 뭐예요? 이게 자주 시험 나오는 건데? 용어상이 무슨 차이 있습니까? 얘는 뭐 묻는 거예요? 부동산 개념 묻는 거지. 얘는요. 부동산 종류라고요. 즉, 자, 우리 이렇게 말하거든요. 친구가 말하는데 나 땅을 샀대. 이 말은 정확하게 뭐만 산 거예요? 땅만 산 거야, 땅만. 나 건물 샀대. 이 말은 토지 건물은 같이 등기 합니까? 별도지? 그죠? 그럼 나 건물만 샀단 말은 정확한 말은 뭐 있습니까? 땅은 모르겠어. 어쨌든 건물 산 건 알겠어. 건물만 산 거 사실은.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둘 다 매매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뭐라고称할 것인가 이게 문제거든. 그래서 이때 뭐 있습니까? 토지 건물이 일체로 매매되거나 또는 이용되는 걸 가지고 다른 말로 복합 부동산이란 용어 쓴답니다. 구분됐죠? 자, 따라서 이 두 개 구분하셔야 됩니다. 복합 개념 부동산과 그 다음에 복합 부동산 차이를 반드시 아시고, 자, 그 중에 특히 조심할 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법에서 물었을 때 반드시 토지와 정착물까지만 설명되어진 것은 협의고, 여기에다 뭐 있습니까? 준부동산까지 포함되어진 게 뭡니까? 광의가 되어진다. 이거 꼭 구분하셔야 돼요. 자주 묻는 질문이니까. 자, 우리 최근 현재 보니까 이게 기출된 문제 거의 수록 안 됐으면 이게 머리 아픈데, 일단은, 여기까지 봤으면요. 자, 48페이지 가볼게요. 48페이지. 48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확인학습 있죠? 요걸 통해서 이 시험이 어떻게 나누면 봐보자고요. 자, 첫 번째 1번 갑니다. 1번. 핵심이 뭐야? 부동산 학에서는 준부동산까지 연구하지 마라 이거지? 말표현 자체가? 아니에요? 아, 잠시 여러분들 여보세요. 준부동산, 부동산이 준한다 이거지? 그죠? 그럼 얘는 원칙은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동산이죠. 부동산이 준한다 했으니까. 그럼 결국은 얘가 왜 준부동산 용어 쓰냐? 결국은 얘는 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결국은 뭐 있습니까? 등기나 등록의 방법을 취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른 말로 준부동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우리 현재 이 분필은 뭐예요? 동산, 부동산? 동산이죠. 요거 살 때 등기합니까? 그냥 점유하는 거지. 그죠? 자, 땅을 샀습니다. 예, 건물 샀습니다. 사면 반드시 뭐 하죠? 등기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동산 등은 등기할 필요 없지만 부동산은 반드시 등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 이 동산 중에 경제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공장재단 등이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 사면 반드시 뭐 하죠? 그러니까 마치 이게 부동산에 따라간다 해서 다른 말로 준부동산입니다. 물론 이 구체적 내용은 나중에 민법이나 중개법 등에서 하니까 단지 할 것은 부동산에 준한다 이런 의미 하시면 돼요. 자, 그럼 현재 오고 있는 문제 1번은 핵심이 이거예요. 부동산학에서는 준부동산까지 연구하지 마라. 이 말이 말뜻이.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거 한 목적이 그 말이에요. 왜 이거 했느냐 하는 거예요. 나 부동산 공부할 거야 하는데 어느 범위까지가 부동산이냐 이걸 먼저 파악할 거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있습니까? 나는 현재 부동산을 연구하는데 토지와 정착물과 준부동산까지 연구한다는 거예요. 하되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 경제, 법률적 측면까지만 연구하고 그 이외에는 절대 부동산에서 연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범위까지? 요거까지만 돼요. 요거까지만. 부동산에서. 그래서 거기 있는 1번이 그 말입니다. 이거 틀린 거지? 마찬가지인데 2번도 같은 거요. 1번, 2번 같은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뭘 보는가 하면요. 4번 간다고요. 4번. 자, 실제 그렇게 시험을 꽤 많이 냅니다. 그래서 4번 보니 뭐 있습니까? 예, 이름 자산, 생산 요소, 상품 무슨 측면? 경제죠. 그 다음 또 중간에 뭐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게 위치, 환경은 무슨 측면? 물리, 같은 말, 기술,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유권 등 뒤에 나 있죠? 이거 무슨 측면? 법률이죠. 그죠? 그럼 결국은 이 말은 뭐 있습니까? 현재 법률, 잠시만요. 이런 법률 측면은 어디까지예요? 법률 측면은 뭐예요? 토지, 정착물, 준부동산, 이래 설명, 권리관계가 뭐 법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험을 꽤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가, 결론이 이 말입니다. 좋다.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문제에서. 이걸 먼저 아셔야 돼. 이렇게 묻는 게 시험에 꽤 많이 묻습니다, 실제.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설명된 게 기술이냐, 경제냐, 법률을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어디 보신가 하면 이제 43페이지 갑니다. 자, 43페이지. 예. 43페이지. 자, 거기 있는 표가 꽤 중요하겠다, 그죠? 자, 일단 나와 있는 게 뭐나 있습니까? 첫 번째가 물리적 개념. 해서 어떤 게 있습니까? 자연, 공간, 위치, 환경. 그 말만 기억하시라고. 뒤에 부연실 말 필요 없어. 경제 측면에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부동산이란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제품 등을 설명하는 거예요. 법은 크게 두 가지 구분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협의와 광의로 구분된다. 협의는 어디까지? 토지와 정착물, 광의는 준부동산까지. 밑에 3번 뭐나 있습니까? 그건 빼버리세요. 3번 아니야. 복합 부동산 여기 쓰는 게 아니라고. 따라서 밑에 맨 밑에 마지막 결론 뭐나 있습니까? 복합 개념, 복합 개념인데 정확하면 복합 개념 부동산이란 한마디로 뭐 있어요? 기술, 경제, 법률 측면을 말한다. 이때 보니까 경제와 법률은 유형, 무형.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무형이죠? 기술은요? 눈에 보이는 거죠? 기술, 유형적 측면 속에 포함되겠죠? 자, 그럼 일단 이제 어디를 보는가? 여기까지 했으면요. 우리 OX 문제 갑니다. OX 문제. 자, 부동산 개념 가보자고. 실제 이게 전부 과거에 나왔던 기출 문제입니다. 자, 1번 갑니다. 4번. 4번 뭐나 있습니까? 저번 의미 같은 말이 협의지. 잠시만요. 잠시만. 항상 우리 공부하실 때 비교할 때 생각하셔야 돼. 얘는 누가 비교합니까? 광의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협의 나왔을 때 이 말씀 안 되겠지. 그러니까 거꾸로 공부하시라고. 이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공부하실 때 여기에 딱 물으면 뭐 있습니까? 요 답이 있냐 없냐 확인해. 있으면 틀린 거야. 없으면 맞는 거라고. 이렇게 하시라고 공부하실 때예요. 그래서 현재 거기 4번 보니까 나와 있는 게 저기 있는 준부동산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맞는 거죠. 자, 5번 갑니다. 5번도 뭐는 뭐다? 준부동산은 다 빼버리고
오케이. 넓은 의미의 부동산, 즉 광의 부동산에도 묻는 거지. 맞습니까? 맞죠. 다시 볼까요? 예, 준부동산,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 얘 등기하지. 그죠? 등기 방법을 취하는데 이때 뭐 있으면 얘는 넓은 의미, 광의 부동산 속에 포함된다로 설명된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6번은 뭐는 뭐다? 물리적, 기술적 측면은 뭐라고요? 유형적 측면이다 하는 거죠. 됐죠? 자, 일단 고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 7번 갑니다. 7번. 앞에 말한 뭐 있으면 부동산은 기술, 경제, 법률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죠? 자, 뒤에 갑니다. 나와 있는 게 뭐냐? 생산 요소, 자산, 자본, 공장재단, 또 뭐 있습니까? 소비재 등은 경제 개념이다. OX. 굉장히 조심할 게 있습니다. 공장재단, 이거 어디서 포함되지? 네? 공장재단. 그렇지, 요거. 준부동산, 이게 무슨 측면? 아니, 법률이죠? 그렇게 장난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경제적 개념과 서로 관련돼 있지만 공장재단은 준부동산이다 보니까 이건 법률적 측면이니까 이게 틀린 거죠. 네. 자, 하여튼 그렇게 문제를 푼다는 요령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8번도 과거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얘는 뭐 이러이러한 게 우리 과거에 시험 이런 게 경제적 개념 속에 포함되지 않는 게 과거에 시험 나왔는데 어떤 거? 환경은 무슨 측면? 기술 또는 물리적 측면이죠. 자, 일단 요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10번 갑니다. 바로 토지는 생산재와 소비재 어떤 거요? 응? 둘 다입니까? 자, 다시 이렇게 할게. 그럼 집을 사는 목적이 뭐예요? 아, 집 왜 삽니까? 살기 위해서. 이게 소비재예요, 소비재. 응? 근데 그럼 살기 위해서만 집을 삽니까? 다시 이 분필은 이 살 목적이 뭐예요? 쓴다, 이건 사용 목적이지, 소비재지. 근데 집은 이 반드시 한 개 더 추가됩니다. 분명히 뭐 집을 보니까 살 때 사용 목적도 있지만 만약 사용 목적이 있으면 절대 여러분들 앞으로 집값 떨어지는 게 신경 쓸 필요 없어.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다 뭐 있습니까? 이것도 포함되어 있잖아. 돈 벌 목적도 포함되어 있어, 사실은. 돈을 번다, 이게 뭐냐? 생산재라고 쓰죠. 투자재.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은 소비재인 동시에 뭐라고요? 생산재이더라. 이래보는 거예요. 되었죠? 자, 일단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책 볼게요. 결국 이 말은 보세요. 우리 시험 나는 거 보니까 잠시만요. 아니, 자산이 뭐냐, 자본이 뭐냐, 환경이 뭐냐 묻지 않는 거죠. 구체적 내용을 안 묻지 않습니까? 실제 시험에서. 이게 전부 다 기출된 문제예요. 과거에는 기출된 문제인데 따라서 중요한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안에 있는 구체적 내용을 알 필요 없어. 무조건 이렇게 설명한 얘들이 누구 집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조심할 게 뭐 있습니까? 얘는 협의 강의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 어쨌든 협의 강의는 반드시 둘 다 어디서 포함되는 겁니까? 법률이죠. 이렇게 설명한 게 기술, 경제, 법률적 측면을 설명한 게 복합 개념 부동산입니까? 복합 부동산이에요. 복합 개념 부동산입니다. 이 꼭 구분하셔야 돼. 자,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책 보겠습니다. 책을 보니까요, 44페이지. 1번. 큰 1번 뭐라 써놨죠? 물리 같은 말이 기술적 개념 같은 말이에요. 자, 첫 번째 갈로 1번 뭐예요? 자연. 2번 공간. 3번 4번. 그럼 여러분 조심할 건 그 앞에 자연이 뭐냐, 공간이 뭐냐, 부연 설명되어 있죠? 이거 볼 거예요?
볼 필요 있냐고? 없잖아요. 시험 안 나오니까. 그 다음 2번 경제 측면은 경제관념인데 1번 자산, 2번 자본, 3번 생산요소, 4번 소비재, 5번 상품 등을 설명한 경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3번 법률적 측면이 있어요. 잠시만요. 사실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동산 개념은 이 세 개 중에 어떤 측면이에요? 법이지. 법이지. 그러니까 보통 물어봤을 때 부동산이 뭐냐 물으면 보통 뭐 있습니까? 토지와 정착물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은 더 말하는 거면 이 법률적 측면은 한 개 한 개 내용을 정확히 봐보자 이겁니다. 지금부터. 자, 보는데 첫 번째 법률적 측면에서는 크게 두 개 있죠. 협의부동산과 뭐가 있습니까? 광이 있습니다. 협의라는 것은 뭐와 뭡니까? 토지와 그 정착물이고 광의는 준부동산까지 포함되어진 거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토지부터 좀 정리할게요. 토지부터 하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건 충분히 시험 나오니까요. 자, 잠시. 그럼 땅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네?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중간에 바다 있고 강도 있는데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바다 밑에 땅이 있습니까? 있잖아. 다 연결되겠네. 그죠? 자, 연결되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이렇게 땅이 있으면요. 내가 요만큼 땅을 샀어. 샀을 때 첫 번째 옆집과 내 집의 어떤 소유권 경계 분쟁 문제 발생할 수가 있죠. 또 땅은 각각 있는 땅들마다 번지가 있죠. 이게 뭐죠? 땅은 각각 있는 땅마다 사용 목적이 있죠. 이런 지목 등에 대한 문제 분명히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자, 그러면요 이 말입니다. 따라서 토지는 보니까 옆집과 내 집 어떤 소유권 경계 분쟁 문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지번, 지목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을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여기까지 봤으면요. 어디 보는가 하면 책 보겠습니다. 이제 45페이지. 자, 첫 번째 법률적 측면입니다. 양갈로 1번 협의부동산 있죠. 자, 그 밑에 보니까 협의부동산은 뭐라 했습니까? 민법 99조 보니까 토지와 그 정착물.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 갈로 1번 갑니다. 토지 소유권 범위가 있을 겁니다. 자, 거기 보니까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 토지 상하에 미친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말이 중요한데 이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 있어. 첫 번째, 범위지. 어떤 범위?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돼. 두 번째, 상하. 그러니까 상하란 말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의 상하까지 내 범위가 미친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여기 원래 이제 자, 여기 현재 지구입니다. 지구인데 내가 요만큼 땅을 샀습니다. 샀으면 이 땅 자체인 지표 공간을 내가 이용할 수 있습니까? 있죠. 이 위에 있는 공중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있을 것 같아. 지하 공간은요? 지중 공간도 이용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땅을 샀단 말은 내 소유권 범위는 지표 공간을 기점해서 상하에 미친다로 설명한답니다. 그럼 결국은 이 말 같은 말이죠. 그죠? 자, 현재 이게 하나, 둘, 세 개거든? 여기 몇 차 공간? 3차 공간. 결국은 상하란 말 같은 말이 3차원 공간 같은 말이에요. 이 3차원 같은 말이 뭐냐고 이게 수직입니까? 수평입니까? 수직 공간. 같은 말이 뭐냐? 입체 공간. 입체 공간. 그래서 내 소유권 범위는 반드시 3차원 공간이 내 소유권 범위 속에 포함됩니다. 같은 말이 뭐냐? 입체 공간을 말한다 이거요. 그런데 잠시만요. 설마 내 땅에 대한 소유권이 이렇게 미치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큰 문제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내 땅 반대쪽에 있는 얘가
이건 내 거다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소유권 충돌을 방지할 목적으로 지구 핵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뻗어나간답니다. 나가면 절대 충돌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내 소유권 범위가 무한대로 미칠 것이라는 문제예요. 응? 무한대로. 우리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어떤 이익이? 정당한 이익이 있단 말은 무한대로 미친단 말은 틀린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잠시 보세요. 원래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분필은 개인이 만들 수 있죠. 사실 이 분필은 개인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땅이란 것은, 땅은 사람이 만들어 본 적 있습니까? 인간이? 없죠. 그러니까 원칙은 이 땅에 대한 소유권 누구한테 있냐? 국가한테 있다고.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도 이 땅을 서로 매매할 수 있죠. 그런 결과 이 땅과 관련되어 있는 소유권은 국가도 있고 사실 개인도 있습니다. 이때 국가에서 마음대로 관여하는 법이 뭐냐? 곧 이게 공법이에요, 이게. 개인이 마음대로 관여한다, 이게 뭐냐? 사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재 중개사 과목 보니까 공법과 사법 둘 하고 있죠. 그럼 결국은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내 소유권이 절대 무한대로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땅과 관련되어 있는 소유권이 국가도 있고 개인도 있다 보니까 일정 경계 범위까지만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되고 일정 경계 범위 위는 뭐 있습니까? 공공의 이용 목적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건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되지 않는 걸 뭐라냐? 공중공간이죠. 이런 건 절대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뭐 있습니까?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되는 것은 사적 뭐라 하겠습니까? 공중공간이죠. 그죠? 그럼 결국은 지하공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정 경계 범위까지만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될 것이고 일정 경계 범위를 벗어나면 이건 내 소유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되는 지중공간을 뭐라 합니까? 사적 지중공간. 요건 내 거 맞죠? 거꾸로 뭐 있습니까? 이와 같이 일정 경계 범위를 벗어난 것은 이건 공공의 이용 목적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걸 다른 말로 공적 지중 공간이라는 용어를 쓰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굳이 이 내용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할 것은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단 말은 요까지지. 그죠? 요거까지만 내 소유권 범위 속에 포함된다고. 이 범위 벗어난 이런 건 내 거 아니겠다. 그죠? 그래서 결론 이 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정리해 볼게요.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은 3차원 공간, 즉 입체 공간이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되는데 이때 무한대로 미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요?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된다. 요거예요. 그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말 봤으면 여러분들 요거 이제 문제 풀 수 있겠네요. 어디 보시는가 하면 48페이지. 기본서 48페이지 보니까 확인학습에 있는 3번. 자, 첫 번째. 공간은, 잠시. 공간은 어디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기술 같은 말, 물리지. 이때 쓰고 있는 공간은 어떤 거야? 이 공간의 말은 결국 내 소유권 묻는 거예요. 그죠? 내 소유권이 결국 몇 차 공간? 인데 3차가 뭔데요? 요거지. 그죠? 그래서 거기에 쓰고 있는 공간이라는 것은 물리적 개념인데 이 공간은 내 소유권 범위 묻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반드시 소유권 범위는 3차원 공간 전체를 말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 보시고. 다시요. 자, 여기까지 봤으면 잠시만요. 자, 일단 요 끝났죠, 이제? 토지 소유권 끝났잖아. 그죠? 두 번째 뭐 할 거예요? 소유권 끝났으면 이제 뭐 할 겁니까? 정착물. 자, 그럼 정착물은 잠시만요. 이 정착물 말뜻이 뭐예요? 이 중요한데? 이 말뜻이 뭐냐고요? 우리 말로 그냥 번역하시라고.
정착돼 있다. 부착돼 있다. 부착. 어디에? 땅에 돼 있는데 일시적입니까? 항구적이에요? 네? 독이 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정착물은 토지에 부착돼 있으니까 이건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반대가 뭐예요? 요거 두 개 구분하셔야 돼. 두 개. 자주 묻는 거예요. 어떤 게 정착물이 어떤 게 동산인지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하는데 자 일단 구분 기준을 답니다. 구분 기준은 뭔가 하면 둘 다 토지의 물론 기본적으로 이 분필은 뭐예요? 이건 동산이죠. 이런 거 빼버리고 약간 미미한 차이가 있는 거. 공통점은 둘 다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 있어요. 있는데 차이점이 뭐 있냐? 정착물 하면 항상 볼 게 이 말입니다. 토지에 부착되어 있되 지속적이면서 계속적이고 또는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 정착물이고 거꾸로 뭐 있습니까? 동산이라는 말은 일시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물건을 가지고 다른 말로 동산이 되어진다를 보시라고.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자, 일단 여러분 우리 프린트해 보니까요. 요거 나중에 걸어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린트 몇 페이지입니까? 5페이지인가? 맨 밑에 2페이지. 맨 밑에 있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걸어 넣으시고 자, 뒷장 보면 뭐 있으면 요거 나와 있을 거예요. 이제 3페이지. 자, 뒷장에 3페이지 보니까요. 정착물 요 두 개 차이를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시험 나오면 이거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이 시험에 꽤 많이 나온다 사실은. 자, 그런데 물어보자 여러분들. 아까 설명했어요. 건물은 뭐요? 건물은 둘 중에 어디 있습니까? 정착물이지. 산에 있는 나무, 곧 거기 수목. 수목은 뭐요? 산에 계속 부착되어 있는 거지. 지속적으로. 그러면 그게 뭐요? 정착물이지. 여기 있는 도로 있죠? 얘는 뭐요? 땅에 계속 부착되어 있잖아, 계속. 그건 뭐 되겠습니까? 정착물이지. 그죠? 자, 떠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가식 중인 수목이란 말이 있어요. 지금 심겨져 있는데 가식은 조만간 옮겨 심는 거지. 이건 지속적입니까? 일시적입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동산. 구분 기준 알겠죠? 내용을 딱 봤을 때 이게 계속 있느냐, 일시적 따라서 읽은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한 번 더요. 자, 저기 있는 뭐 있습니까? 가로등 같은 거 있죠? 계속 부착돼 있지. 그죠? 그건 뭐요? 응? 계속 부착돼 있잖아. 가로등. 정착물이죠. 근데 문제는 자, 그럼 결국은 정착물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건물은 등기를 합니까? 산에 있는 수목은 등기합니까? 둘 다 뭐 정착물이지. 그죠? 그럼 결국 이 말 아닙니까? 정착물로 크게 두 가지 구분되네. 어떤 게 있습니까? 토지 일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정착물이 있고 토지와 분리되어 있는 정착물이 있어요. 토지 일부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 결국 뭐 있습니까? 별도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땅을 사면 무조건 따라오는 물건이 있다고. 가장 대표적인 뭐 있습니까? 산 사면 수목 따라오지, 그지? 요 땅 사면 도로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우리 저기 뭐 교량 같은 게 자동 따라올 거 아닙니까? 땅을 사면. 이런 게 되면 뭐 있어? 토지 일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별도의 등기를 하지 않는 거죠. 별도의 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걸 뭐라냐? 다른 말로 종속 정착물이라는 용어 쓴다고요. 자, 반대로 건물은 땅을 사면 자동 그냥 따라옵니까? 별도 등기합니까? 별도 등기하죠. 그와 같은 게 뭐냐? 토지와 분리되어 있는 정착물. 즉 같은 말이 독립정착물. 그러면 요거 구분하셔야 되죠. 정착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진다. 종속정착물과 독립정착물. 종속이 뭐라고요? 네. 그 다음에 독립은요?
그렇게 시험 냈던 게 있는데, 자, 우리 OX 문제 한 개 안 푼 게 있어. OX 문제. 그거 몇 번이죠? 9번입니까? 그렇게 시험 냈어. 그래서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을 간주되는데, 얘는 뭐 있어? 토지 일부로 간주되는 것과, 다른 거, 두 개 있죠? 예, 토지와 다른 부동산을 간주되는 거. 이게 뭐요? 그렇죠. 별도의 등기한다 이거지. 이게 다른 말로 독립정착물과, 또 뒤에 뭐라 있습니까? 토지 일부로 간주되어진다. 이건 뭐요? 종속정착물로 구분되어질 수도 있다. 됐죠? 예, 그렇게 보통 시험 낸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처음 하니까 있죠? 이 내용을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중요한 건 다음에 가면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할 거예요. 하는데 그건 그때 보시고, 지금은 중요한 건 이거 마시면 돼요. 정착물은 반드시 동산과 서로 구분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착물은 토지에 부착되어 있지만 앞에 이 조건 나와야 돼. 지속적이면서 계속적,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 정착물이고, 반대로 뭐 일시로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 뭐냐? 동산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잠시 일반적인 수목은 어디 속에 포함되죠? 정착물 맞죠? 얘는 뭐요? 수목, 종속. 그죠? 우리 별도 등기합니까? 아니, 이 말입니다. 단독주택 있는데, 여기 우리 집에 정원이 있어요? 있는데, 요 땅을 사면 요 정원은 그냥 따라옵니까? 별도 등기합니까? 이게 일종의 수목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죠? 자, 그런데, 임목법에 등기되어 있는 수목이 있어. 명인 방법을 취한 수목이 있습니다. 요건 뭐라고요? 별도 등기했지? 이건 뭐라 씁니까? 독립정착물이지. 그 다음에 자, 가식 중인 수목이 있습니다. 조만간 옮겨 심겠다는 거지. 요건 지속적입니까? 일시적입니까? 그죠? 동산 되겠네. 자, 중요한 건 마지막에 판잣집은 어디 속에 포함되게요? 판잣집? 응? 어디 속에 포함됩니까? 답은 뭐예요? 그때 다릅니다. 근데 이 말 좀 달라져.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 요건 일시적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입니까? 일시적. 그럼 뭐 된다? 알겠죠? 이렇게 푼다, 풀 때. 자, 일단 처음 하는 분은 밑에 있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그냥 이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알 것은 요거까지만 구분하시면서 제일 먼저 알 것은 이 두 개 차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항상 판단할 때 뭐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라고. 예? 지속적이냐 일시에 따라서 달라진다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지금부터 책 봅니다. 예, 45페이지 첫 번째 갈로 1번 토지 소유권. 핵심 뭐야? 아까 설명했어. 이익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3차원 공간, 입체 공간을 갖다 말한다. 상하. 자, 그래서 그래 보시고 밑 동그라미 1번 넘어갑니다. 뒤에 가볼까요? 네, 동그라미 2번 갑니다. 2번 뭐나 있습니까?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란 것은, 자, 잠시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뭐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는 지표 공간에서 몇 메타 이상까지예요? 지하 공간에서 몇 메타 이하까지가 뭐 있습니까? 정당한 이익 있는 거예요? 응? 거기 있어요. 답은. 그렇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예요. 사회 통념상. 그래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데 다만 이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다. 자, 갈로 2번 갑니다. 정착물 나 있습니다. 자, 정착물 앞에 보니까 첫째 줄. 첫째 줄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예요? 정착물은 누구하고 비교한다?
비교 대상 동산과 차이점. 그렇지. 그래서 거기 뭐나 있습니까? 영구적. 여기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정착물 범위는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과 독립性없는 정착물로 구분되어진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 같은 말이 뭐랍니까? 독립정착물이죠. 그래서 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어떤 게 있죠? 예, 그냥 주택, 아파트, 빌딩이 그냥 건물. 그죠? 건물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자, 명인방불체한 수목이란지, 그 다음에, 예, 농작물은 토지와 독립된 거래의 개체로 된다. 이런 말 중요한데 지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가볼게요. 토지 일부 속에 취급된다. 이건 뭐라고요? 예, 종속 정착물이죠. 쭉 보시면 아마 이해될 겁니다. 자, 그 다음요. 예. 동그라미 5번 가볼게요. 5번의 기억본 가보겠습니다. 가식 중인 수목. 그죠? 그 다음 판잣집인데, 자, 잠시. 판잣집은 반드시 앞에 이 말 들어야 돼. 이 말 하면 틀려.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이란 용어 써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일시적으로 있는 판잣집 아닙니까? 그죠? 이 말 들어야지 이게 동산이라는 용어 쓴다고. 자, 일단 그런 정도.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번 경작수확물. 자, 우리 보니까 과수원에 있는 과수를 따가지고 우리 저장고 들어가 있어. 사과가. 요건 뭐요? 저장고에 있는 사과? 동산이죠? 그 말이 경작된 수확물. 경작수확물입니다. 여기. 응? 벼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 3번에 있는 정착물 구분 기준은 지금은 그냥 넘어갈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쉽지만 지금 가지 말자고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문제예요. 잠시. 저기서 이까지 한 문제예요. 보세요, 이제. 뭐가 중요한지. 내용을 다 암기할 생각하지 말고. 전체 있는 것 중에 키워드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뭐예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부동산. 개념이지. 개념. 인데, 개념을 파악할 때 기술경제법을 따라 봅니까? 전체를 묶어봅니까? 묶어본다, 이게 뭐라고? 복합개념부동산. 복합개념부동산은 뭔데요? 기술, 경제, 법이다. 그죠? 그 중에 중요한 게 법. 법은 크게 두 개 구분되지. 뭐와 뭐? 협의와 광의. 민법은 협의예요, 광의예요? 민법. 다시. 자, 책 보자고. 어디 보는가 하면요. 예, 저기 있는 45페이지. 큰 3번. 법률적 제도 측면의 부동산. 갈로 1번. 협의 나 있지. 협의 부동산 1안. 그것에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법에 말하는 건 협의 광의. 협의. 그러니까 민법상 부동산 1안. 같은 말이 협의의 부동산 1안 같은 말이에요. 자, 반대로 이제 협의 광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뭐예요? 준부동산 있냐 없냐 그 차이죠. 자, 그 다음에 토지는 아까 있습니다. 이제 토지를 본다면 가볍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입체 공간인데 항상 단서가 붙어 있죠. 무한대가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다. 그럼 밑에 있는 이거 알 필요 없어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라고요. 이 말이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정착물 항상 구분 기준 누구하고? 동산과 구분한다. 그 차이점 뭐예요? 토지 부착되어 있는데 일시적이면 동산, 지속적이면 정착물. 정착물 다시 크게 두 개 구분하죠. 종속과 독립. 요거까지는 기억하시라고. 밑에 있는 이 예는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 응? 자, 일단 그려보시고. 예, 됐습니다. 좀 쉬었다가 49페이지 할게요.